자, 오늘부터 방송할 내용은, 주제가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할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질문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나는 뭐냐?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을 뭉뚱그려서 도대체 나란 무엇이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상당히 심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중대성이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예. 제가 대답하는 게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궁극적인 답이라는 건 없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쓸만한 답은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내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쓸만한 답을 이번 방송에서 이런 쓸만한 답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금 제가 할 내용은요,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29쪽에 나오는 건데요.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란 무엇일까? 일단 그럼 내가 뭔지 왜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나란 무엇인지 자기 탐구라고 하죠. 왜 자기 탐구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지금 바꿨는데요. 옛날에 저한테 오래된 체중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잴 때마다 체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한 며칠 정도는 체중이 자꾸 달라졌는데, 내 체중이 바뀌나 이렇게 체중계가 아니라 제 몸무게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속으로 몇 번 체중을 재는데 다 다른 수치가 나오니까 이제 비로소 체중계가 잘못됐구나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잴 때마다 체중계의 눈금이 0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서 고민하는 부부를 자주 만납니다. 그들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 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좋기만 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미워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남편이 결혼한 뒤에 안 좋게 바뀐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똑같죠. 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보기 싫고 짜증이 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남편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가요? 남편이 그대로 오는데 내 마음만 바뀐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남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더 나아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나라는 0점에 대한 이해와 교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세상 만물을 판단하는 게 난데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내가 자꾸 바뀌어버리면 판단이 계속 바뀌잖아요. 자, 배우자 문제에만 이런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교 거부,
우울증, ADHD 등의 문제로 찾아오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모들의 상당수가 나름대로는 열성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더 불행해지고 성적은 더 나빠지고 심지어는 학교와 부모까지 거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어학연수에 심지어 해외 조기 유학까지 감행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모도 자식들도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도 열심히 살긴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 다들 많이 느낍니다. 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0점이 잘못된 저울로 아무리 무게를 잰들 소용이 없듯이 만물의 기준이 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제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이 따라오기에 가속도와 이륙 각도가 너무 벅찰 수가 있으니까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왜 자기 탐구가 필요한가? 왜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를 모르고서 열심히 사는 게 나중에 보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알아라, 이런 얘기들이 온갖 경전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자기 탐구가 제일 중요하다. 사물에 대한 이해보다 자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모르고 살아가면은 뭔가 이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뭔가 되긴 해도 허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31쪽에 나오는 건데요. 일단 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를 탐구해야 되는, 나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서의 나, 이 물질로서의 나를 먼저 이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탐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내 몸이죠. 그래서 내 육신에서부터 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근데 먼저 육신은 기본적으로 물질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이 말을 했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예. 자, 물질의 기본은 원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해는 원자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것들, 즉 사람을 비롯하여 개, 소, 말, 배, 자동차, 집, 아메바, 바이러스, 물, 공기, 태양, 달, 은하계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의 수를 세어보면 10의 28승, 억의 조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10의 28승계에 달하는 원자들의 집합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이 많은 원자들이 다 한 종류는 아닙니다. 수소, 황, 철, 금, 은, 산소, 탄소 등등 100여 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몸의 수소 원자든 사람 몸의 수소 원자든 모든
모두 동일한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원자든 사람 몸의 원자든 수소면 그냥 동일하다 이거죠. 예. 자, 만물의 영장인 위대한 인간이나 저 지저분한 돼지나 모두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만물은 동일하다는 장자의 관점이 묘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만물 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자 철학의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 제동.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죠. Everything is the same. 예. 만물은 똑같아, 동일해, 이런 얘기인데, 원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돼지의 원자나 사람의 원자나 원자는 다 똑같은 원자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수많은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 당연히 먹고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과 음식에서 왔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구성 원자들은 모두 음식이나 공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소화와 호흡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상의 원자들이 우리 몸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먹은 쌀밥의 구성 원자가 소화되면 다시 우리 몸의 원자가 됩니다. 또 이 쌀알의 원자는 거름이나 낙엽이나 곤충 시체 등에서 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원자들 중 일부는 바퀴벌레나 거머리였을 수도 있고 시대를 거슬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 혹 저 먼 외계에서 날아온 운석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는 마치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레고 블록 장난감처럼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떠돌며 무수한 생명과 무생명의 원재료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자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레고 블록을 생각하면 됩니다. 레고 블록으로 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분해 보면 레고 블록은 몇 개 모양의 레고로 돼 있죠. 그 원자가 바로 그 레고 블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서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 놀랍게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98%가 1년 안에 다른 원자에 의해 교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1, 2년 정도면 모두 교체되고 뼈는 10년, 근육이나 내장도 15년에서 16년이면 모두 교체됩니다. 세포 전체가 교체되지 않더라도 세포 내의 원자들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점에서는 아이나 할아버지나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나이는 모두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점이죠. 내가 40살이라고, 내가 40살이고, 우리 애가 7살인데, 그 원자 나이는 다르냐? 어차피, 애초에 처음 만들어진 그 나이대로 원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원자가 더 늙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원자가 젊은 것도 아닙니다. 원자는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이 별에도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폭발하게 된다. 그러면 지구도 함께 폭발하게 되고 자신의 수많은 원자들을 다시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원자들은 다시 우주를 떠다니며 새로운 행성과 혹성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일부가 된 원자들은 다시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때로는 바위나 구름이 되고 때로는 미생물이나 공룡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흙 속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잠깐 만들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원자들은 영겁의 세월 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각자의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이합집산하며 매 순간 교차되는 원자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매 순간 변화하는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어쨌든 원자 차원에서 나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럼 원자는 애초에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천체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애초에 이 우주는 무에서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에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뭉치고 폭발하고 이러면서 다시 다른 기타 철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기타 100가지의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100여 종의.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원자들은 우리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으로 보죠. 137억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137억 년 전에 빅뱅,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온갖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원자들이 바로 이 우주 전체를 떠돌아다니면서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속에 있는 암석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 갑돌이든 을돌이든 병순이든 그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전부 우주 대폭발 때 만들어졌던 원소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명도 만들고 무생물도 만드는 겁니다. 생물도 만들고. 그건 마치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똑같잖아요.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하면서 그 물이 순환하면서 계속 생명체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는 소의 피가 되었다가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거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임신부 몸에 들어가면 우유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물이 순환하듯이 원자도 이렇게 계속 파괴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이렇게 쭉 순환하는 겁니다. 물이 순환하듯이.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원자는 파괴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에서 생겨나듯이 그래서 원자 폭탄 같은 게 결국 원자가 핵 분열을 하면서 다른 원소로 변화되면서 생겨난 에너지를 폭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바뀌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대충 설명하면 하여튼 물이 순환하되 소멸되지 않듯이 원자는 계속 순환하면서 코끼리 몸도 됐다가 바위도 됐다가 오늘은 내 몸도 됐다가 또 10억 년 전에는 몇억 년 전에는 공룡도 됐다가 또 몇백 년 전에는 이순신 장군도 됐다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물질로 우리를 봤을 때 일어나는 보이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이 맨날 순환하는 이제 이합 집산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자들로 이 물질 속에서 나를 찾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내 몸의 원자도요, 1, 2년이면 다 거의 98%가 1년 안에 다 교체됩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년 전에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 바뀌었어요. 원자가. 신기하죠? 원자는 다 바뀌었는데 나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나라는 이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 내 몸의 원자는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것도 몇 번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내 물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지금 오늘 물질로서의 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시죠.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 별에도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폭발하게 된다. 뭐 신성, 초신성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태양이 엄청 수십 배, 수백 배로 커집니다. 나중에 수명이 다 되면은. 예. 그러면서 뻥 터집니다. 예. 자, 그렇게 뻥 터지게 되면 당연히 뭐 태양 옆에 있는 지구도 함께 폭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뭐 일종의 이제 별이 폭발하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게 되면 이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철이죠. 예. 철 같은 거,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만들어진과 동시에 뻥 터지면서 이제 우주로 다시 방출되죠. 자, 이렇게 방출된 원자들은 다시 우주를 떠다니면서 새로운 혹성과 행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처럼 또 새로운 생명을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와 같은 행성의 생명이 있는 행성의 일부가 된 원자들은 다시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때로는 바위나 구름이 되고 때로는 미생물이나 공룡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수명 한 50억 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년 전에 이제 우주의 온갖 원자들이 쭉 모여서 이제 지구가 탄생한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도 되고 구름도 되고 공룡도 되고 이제 사람도 된 거죠. 이렇게 때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흙 속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잠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원자들은 영겁의 세월 동안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각자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이합 집산하면서 매 순간 교체되는 원자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매 순간 변화하고 교체되고 바뀌는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 물질 차원에서 원자 차원에서 나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결국 물질로서의 나를 탐구해 본 결과 제 결론은 물질 차원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왜냐? 다 바뀌었는데요, 예. 10년 전에 물질로만 본다면 10년 전에 제 몸과 지금 내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애청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물질 차원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물질 차원에서 이제 일단 나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쭉 다음 시간에 이 시리즈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